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단단하게 큰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자란 어릴 때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성인으로 자라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랑받고 자란 그 경험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 사랑을 아이에게 전하지는 못한다. 나도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일상의 필사가 중요하다. 오늘 내가 쓴 말은 내일 나의 태도가 된다. 부모의 예쁜 말 필사 노트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SNS에 쓴 글을 보면 그가 살아갈 내일이 보인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살펴보면 된다. 온통 남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그는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그는 10년 후에 몰라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남에 대한 글만 쓰면 남의 단점만 들추며 혼자 좋아하거나 분노하며 살지만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면 나날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매일 SNS를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내 삶도 나아진다. 다음에 나올 필사책에 넣을 글 김종원. 은근히 격 떨어져 보이는 말투 탑5. 말투는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죠. 다음과 같은 말투는 절대 쓰게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의 격까지 깎아먹는 일이 되니까요. 1. 그런 것도 몰라요? 은근한 무시형 말투. 질문을 가장한 비난입니다. 나는 아는 걸 너는 왜 몰라? 는 교만이 묻어나죠.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반문하는 순간 상대에겐 상처가 되고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몰라요가 아니라 같이 볼까요? 라고 합니다. 2.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 회피형 말투. 말은 했는데 책임은 안 짓는 태도는 깊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상대는 궁금해하거나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냥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대화의 흐름도 막아버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3.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뒤늦은 예언자형 말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현명한 척 등장하는 이런 뒷북 고수는 남의 실패에 올라타 자신의 우월함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예상했다면 미리 도와줬을 것이고 결과가 나왔다면 위로를 건네지 않을까요? 4. 다 그래. 뭘 그런 걸로? 감정 무시형 말투. 공감 없는 말투는 가장 쉽게 격을 잃게 만듭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공감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마디를 해도 감정의 결을 같이 느끼려는 사람입니다. 5. 몰라. 귀찮아. 무책임형 말투.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를 동시에 품고 있는 말투, 특히 회의 자리 같은 곳에서 그건 제가 몰라요, 귀찮아서요 라는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될지 몰라도 아, 이 사람은 이래 성의가 없구나 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말투는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깊지 않으면 말도 가볍고 배려가 없으면 말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문장이라도 조금 더 품격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격을 올리는 일이니까요. 말투를 바꾸는 건 단순한 말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기 쉬운 태도의 깊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나의 수준이 곧 내 삶의 격입니다. 괴테의식와 문장을 곁에 두고 오늘보다 조금 더 깊고 단단한 내가 되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술에 잔뜩 취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이에게 미치는 최악의 영향. 엄마 아빠가 술에 취해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자꾸 싸우고 또 갑자기 텐션이 높아져서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혀가 꼬인 상태로 아무리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은 조금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랑을 보기 싫은 주사로 생각해서 평생 혐오합니다. 물론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선을 넘어서 마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면 지겨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술을 마시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아이 입장에서 모든 것이 설교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매일 아주 길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이나 두서없이 들려주는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시점부터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를 차단하게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높아졌다가 또 낮아지는 텐션,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술을 마시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잠을 자면 좋을 텐데요. 엄마 아빠가 술에 취해서 항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싸우면 나중에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아이 역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슬픈 나날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술에 취한 모습만 봐도 극도로 싫어서 사랑해야 할 부모님을 안타깝게도 혐오하게 되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들만 봐도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사온 케이크가 아이 입장에서 반가울까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싫다. 나한테 왜 자꾸 이러지? 제발 술을 좀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술에 취하면 아이들 생각이 더 많이 나서 사온 케이크이지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매일 들려주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듣고 자라며 성장합니다. 살면서 중간중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1. 이건 아이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는 말인가? 2. 나는 지금 아이에게 모범이 되고 있나? 3. 나의 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4.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부모인가? 부모가 매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상의 품격은 아이에게 앞으로 살아갈 최고의 자본이 되어 내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을 가치가 있는 말과 행동을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자주 들려준 말과 보여준 행동이 모여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백일 필사노트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새로운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